신모잖아. 긴장된다고. 자, 그래서 15번에서 끝났고 20번으로 갑시다. 이런 쓰레기 같은 좋은 문제를 내다니. 자,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또 잘 보면 조건들이 매우 조각조각 잘 맞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던 수열의 기본적인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석부터 해 나가면 초항은 1보다 작은 양수고 A는 0과 1 사이에서고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 AN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A1, A2, A3, A4 이렇게 가는 등비 수열이 양수의 공비에 양수의 초항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커지고 있는 증가하는 수열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SN은 어떤 수열을 하고 줬냐면 로그의 2의 A1부터 로그의 2의 AN까지 이렇게 로그를 동반한 수열을 하고 정해진 거. 그럼 얘는 로그끼리의 덧셈이 결국에는 진수끼리의 곱셈이 될 거니까 A1, A2 하면서 AN까지의 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자, 그러한 S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K에 대해 로그 2의 56개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의 AK 플러스 이와 같은 수열의 값을 한번 얼마일지 계산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조건부터 볼게요. 자, 가조건을 보니까 이 수열의 합 SN이라는 건 분명히 로그의 2의 A의 FN이랑 똑같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자,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FN이 존재한대. 자, 이 가조건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얘도 근데 우리가 하던 일대로 좀 정리를 해 나가봅시다. 점화식이긴 해, 그치? 좀 낯선 표현은 뭐냐면 여기 번째수에 FN이 들어갔고 그런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표현밖에 없는 상태고, 어쨌든 이 점화 관계에서 얘는 수열의 합이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이 수열의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는데, 이 수열의 합에서 우리는 처음 보는 거니까 n값이 1일 때랑 n값이 2 이상일 때 정의되는 방법이 달랐었다. 그쵸? 그럼 n값이 1일 때는 여기 양면에 n에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S1이라는 값이 로그 2의 AF1이 된다고까지는 잡을 수가 있어. 자, 그럼 이 S1이라는 건 로그 2의 A1이 되는 거니까, 자, 니랑 서로 같은 값이 되는 자연수 F1이 존재한다는 거니 당연히 얘는 F1이 1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있는 상태다.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 수열의 합이 등장하고 어떤 점화관계의 식이 나왔으니 얘는 n번째랑 n-1번째의 차이를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있잖아, n번째랑 n-1번째의 차이를 얘기를 할 때는 n이 2 이상이라는 게 좀 불편하지. 그래도 불편해도 우리는 일단 얘가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처음 보는 구조니까 익숙하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만든다 치고 n은 2 이상으로 잡아놓고 가보죠. 그럼 이제 이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버리게 되면 남는 거는 이 수열의 합에서 n번째 항만 남을 거야. 맞니? 그럼 좌변에 남는 수열이 뭐가 되냐면 로그 2의 A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변에 남는 식은 뭐가 되냐? 또다시 얘는 로그와 로그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분모에는 A의 FN이라는 진수가 분자에는 A의 FN-1이라는 진수 이렇게 생기고, 얘가 N2 이상일 때 적용되는 관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로그는 그냥 불러놔야 결국에는 이 진수 두 개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여기까지 인지가 됩니까? 그럼 얘는 AN이랑 A의 FN분의 A의 FN-있으니 같도록 가는 FN-1번째 항이 같도록 가는 어떤 자연수 FN과 FN-1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F의 초항을 주고 나서 그 F 사이의 점화관계를 나타내는 식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n값은 어떻게 찾아줄 거냐면, 자, 지금 AN이라는 게 등비수열인 상태고 여기 번째수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AN이라는 등비수열을 그냥 초항 A의 곱이 R로 잡으면 일반적으로 A의 N에 A의 R에 n-1승으로 잡을 수 있고, 그럼 좌변의 항은 A의 R에 n-1승이 되고 우변의 항은
A의 아래, 자 번째 수가 이제 fn이 됐으니까 fn-1승이랑 A의 아래 f의 n-1승 마이너스 이렇게 둘 수가 있겠다. 그치? 초항 A는 날아갈 겁니다. 지수끼리 빼수하면 여기 걸리적거리는 마이너스 1도 없어질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거든. A 아래 n-1승이 아래 f의 n-1승에서 f n번째를 뺀 관계가 만들어진다. 까지. 아 잘못 적었네. 아 스트레스 받아. 바뀌었죠. 얘에서 얘 뺀 거니까 n-1번째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부모로 가야 되지. 야 이렇게 할게. 따로 다시 안 적는 걸로 하고 태어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R에 대해서는 이 지수끼리 같다라고 하고 싶은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걸리적거리는 건 누구냐면 초항 A가 된다는 생각인 거야. 그럼 이 초항 A를 어떻게 정할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항 A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F의 한 번장이 1인 걸 알 수 있는 상태거든. 그럼 여기서 F1을 쓰려면 여기 양변에 N자리에 얼마를 넣어주면 되는 걸까? 그치, 2를 넣으면 되겠지. 2를 집어넣으면 A R이 그대로 R에 F의 2-F1이니까 1승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이제 보자. R은 이제 넘겨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초항이 그래서 R에 F2-1승으로 바뀌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면밀하게 조건들을 봐야 되는데, FN이 자연수라는 조건은 그냥 주어진 건 아니야. 번째수니까 자연수이기도 한데, 그럼 조건 해석할 때도 FN이 자연수라는 내용은 분명히 이용을 해야 돼. 그럼 여기는 F2가 n-2승이라고 이렇게 적었어. 여기는 F2가 지금 자연수가 되거든. 그리고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봐봐. A는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 어떤 거야? 1보다 큰 값이 아닌 거잖아, 그렇지? 공비하는 1보다 어떤 값이 되는 거니까? 큰 값이 되는 거니까 1보다 큰 값을 거듭 제곱하는데 0과 1 사이의 수가 될 수 있다고? 있지. 지수가 0보다 어때야 될까? 작아야 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면 자 여기는 이 지수가 분명히 지금 현재 R 값이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돼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 되면 1 될 거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돼? 안 될 거니까. 이게 분명히 무슨 수로 드러나야 되냐면 음수로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알았구나. 네가 음수되기 위한 자연수 F2의 값은 1인 거 되는 거 맞고 2부터는 돼 안 돼? 안 될 거니까 F2가 1로 다시 결정이 되면서 F2가 1로 결정되면 A와 R 사이의 관계가 정해집니다. 하여 A는 R에 지금 1-2승에서 R에 -2승에서 초항이 공비의 역수구나 하면서 모든 내용의 실마리가 이제 풀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뭐 이런 자연수나 범위의 조건들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기본의 해석은 다 하던 일입니다. 초항에 대한 관찰, 수열의 합이 등장했으니까 그 일반항 사이의 차이를 통해서 뭔가 관계 관찰이 나간 거. 되었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필요한 것들 쭉 정리 짧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수를 하러 갈 거예요.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이제 A가 R에 -1승으로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아까 끌어왔던 이 점화관계식이 예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 그럼 이게 R에 -1승이니까 좌변은 R에 n-2승이 R에 fn-fn-1이 되면 fn과 fn-1의 차가 n-2가 되는구나. 이렇게 fn을 다 밝힐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F1이 1이거든. F2도 1로 밝혀졌거든. 그럼 F3, F4 내 문제 조건에서는 F 얼마가 있냐면 5번째가 있으니까 F5를 찾으러 가야 돼. 거기 보면 두 번째 조건에 나 조건이 그렇죠. SF5가 40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지? 자, 이거 이제 계산하러 가기 위해서 F5를 찾을 겁니다. 그럼 이 점화식 좀 바꿉시다. F에 대해서 다음 항을 찾는 걸로 정리를 하면 얘는 F의 n-1에서 n-1을 더하면 돼. 단 n이 2 이상의 상태인 거고. 그래서 20원 넣으면 F1은 2 넣으면 0 더해서 F2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여기는 0이 더해진 거예요. 다음 항으로 가면서. 개차수 이론이죠. 그럼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F3는 F2로부터 자, 3 들어가면서 1만큼 더하겠다는 거니까 여기 1 더하겠다는 거. 그럼 얘는 2가 되고 F3에서 4라고 할 때는 얼마를 더하게 될까? 그쵸? 2를 더하기. 그럼 여기는 4. F5는 여기에 3을 더할 거니까 당연히 여기가 7이다. 그래서 S7이라는 값이 40이라고 정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 조건을 해석하면 이제 수열이 결정되겠지. 왜냐하면 초항이 R분의 1로 정해졌으니까 AN이라는 것은 R의 n-2승으로 결정되는 등비 수열이니 조건 하나만 있으면 공비가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 조건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S7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로그 2에 아까 저기 적었듯이 얘는 A1부터 A7까지의 곱이 될 거니까 A1 곱하기 A2 곱하기 우다다닥 해가지고 A7까지 곱해진 게 그대로 40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A1에서 A7까지의 곱은 저기 쓱 집어넣으면 아래 n-2승이니까 얘가 아래 마이너스 1승 아래 0승 아래 1승 아래 2승 아래 3승 아래 4승 아래 5수까지 곱해지겠다. 그치? 이 지수가 다 더해질 거니까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날라가면 2, 3, 4, 5 더하는 거라서 아래 몇 승이 남냐면 14승이 남지. 그게 2의 42승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딱 3에 보시니까 R은 8로 결정이 되겠죠. R 8로 결정이 나면 저기는 그냥 수열의 답은 계산을 하셔서 예쁘게 교정하면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문제고 뒤로 넘어가서 21번으로 가봅시다.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T1은 쓰고 T2가 양수인 건 알겠어. 그렇구만. 자, 그러한 함수에 대해서 fx의 최고차항에서 1인 4차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자, 다음 조건 만족시킵니다. 또 정적분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fs-t에 다시 얘가 f's의 ds라고. 자, 문제는 얘가 극속값을 세 개를 가지고 있대. 그 극속값이 세개되도록 하는 t값의 범위가 그 t는 현재 t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거나 아니면 t가 t2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나 조건은 절대값 fx 그래프는 그래서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5에서는 미분 불가해요. 자, 그 다음에 다 조건 인테그랄 마우에서 0까지의 fx dx는 0이 된다. 일단 나 조건이 익숙하죠. 4차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 그래프가 0에서는 미분 가능한데 마이너스 5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뚫접하는 부분이 있는 4차 함수를 떠올려보라는 느낌이다. 일단은 그쵸. 자, 그럼 이렇게 x축이 생기면서 여기 0에서 미분 가능하고 여기 미분 불가능점이 마이너스 5로 설정되지 않을까 하고 fx를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가 생겨. 그럼 마우에서 0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이 0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단순한 그래프는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x는 마이너스 5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5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모양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조건을 잘 차분하게 해석을 하라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것만 해석하면 나머지 계산은 좀 단순하니까 얘만 잘 해석을 해봅시다. 자, 어쨌건 fx에 대한 함수의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건데 나한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어요. 얘도 지금 하나의 함수 hx라고 둔다라고 생각해보자. 잠깐만, 또 h 없지? 이제 h 없지, 그치? hx라고 둔다 치면 첫 번째 생각 h제곱은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변을 바로 미분할 수 있나요? 있지. 얘가 적분 변수가 있어. 아니, 적분 변수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x였으면 분리해서 빼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적분 변수도 x고 여기 있는 t는 이 적분 안에서도 상수 취급 당하지만 밖에서도 상수 취급 당하거든. 그렇잖아? 현재 변수 x에 대한 함수니까. 그럼 얘는 그냥 꾸준히 계속 상수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해서 얘를 내가 풀어서 미분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는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안에서도 밖에서도 꾸준히 상수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h'x라는 것은 fx-t에다가 f'x를 곱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럼 이 함수의 극소값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당연히 hx의 도함수입니다. 얘 부호 변화의 개수를 잘 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극값이 3개가 아니라 극소값이 3개고 1절.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부함수식의 곱에 대한 부호 판정이에요. 이거는 수투에서 하던 것보다는 미적분에서 많이 붙던 질문이었는데 수투로 약간 이제 내려본 것 같아. 그냥 이것도 나올 수 있다. 왜 미적분에서 이런 걸 강조하느냐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보자. 두 식의 곱에 대한 부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 함수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몇 차 함수인지를 좀 떠올려 본다 치면 이 전체 함수는 4차 곱하기 3차니까 7차 함수야. 그러니까 7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부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 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 한마디로 네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주어진 hx가 증가하게 될 건데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둘의 부호가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각각의 부호 판정이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f'x 그래프랑 fx-t라는 부호 변화를 우리가 동시에 관찰해야 되는 건데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이 둘 사이의 관계성은 좀 있어. f'x를 통해서 fx 그래프 개형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f'x부터 먼저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f'x가 좀 특별한 구조부터 볼게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걸 보면 되니까. f'x가 축이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하면 나의 자차함수 fx 그래프는 이렇게 뚫쳐했다가 여기에서 극소를 가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f'x는 부호가 여기선 마이너스, 여기선 마이너스, 여기선 플러스 되는 걸 확인하는 거. 그러고 나면 이 fx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럼 fx-t의 그래프는 여기는 함수 그래프에다가 y는 t를 그어가지고 그 y는 t와 fx의 대소관계를 따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했니? 그러면 이렇게 t축이 그려지게, y는 t가 그려지게 되면 fx가 t보다 위에 있을 때는 양수가 될 거고, 그치?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fx가 t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다시 플러스가 되면서 자, 이 둘의 이제 곱의 부호 변화를 보자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해? 자, 그럼 부호 변화가 생기는 구간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부호 변화가 없어요. 그럼 맞불 곱해지니까 맞불 곱해지면 여기까지는 꾸준히 계속 마이너스야. 전체 함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럼 여기 극점 지나는 순간 이제 마가 되는 거니까 여기 부호 변화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부호가 플러스인 거고. 다시 여기에서는 뿔이랑 마가 곱해지는데 자, 그 전에 얘가 부호 변화 생기기 전까지만 마이너스고 부호 변화 생기고 나면 다시 플러스로 변하니까 지금 극소는 몇 개인 구간이 되냐면 2개인 지점이 y는 t가 여기 있을 때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t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부호 변화가 생기는 위치도 계속해서 변화할 거니까 그럴 때 극소값이 3개 생기는 t의 범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죠. 이해했나요? 그렇게 문제를 설계해놨어. 문제는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 y는 t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극소값의 개수가 적잖아. 부족하잖아. 그 말은 부호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야. 그럼 부호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지. 그럼 교점이 어떨수록 많을수록 부호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지. 그럼 이런 그래프 개형에서는 더 이상 교점 개수를 더 늘릴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여기서 극소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생겨요. 그럼 4차 함수 그래프가 좀 더 복잡하게 생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복잡한 것부터, 가장 복잡한 게 아니라
자, 극대극소가 좀 명확히 드러나는 그래프에서 대칭성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얘가 F 프라임 X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나의 자차 함수는 자, 대칭성 있게 요래 그려질 거고 이렇게. 자, 이제 부호판 다음 여기 끌마 y는 t 그릴 거 아까 부호변화 만 t로 원했으니까 이런 어중간한 위치에 한번 t를 그어봅시다. 그럼 이제 눈에 보인다.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제 시작할 거. 부호변화 생기는 거 경계에서 뿔이랑 마 곱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럼 다시 부호변화 생기는 경계에 여기 잡혀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극소 생긴다는 거. 그치? 그럼 부호변화 생기는 거 먼저 다 찾아놓고 갈게요. 여기 부호변화 생기고 여기 부호변화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부호변화 생기고 여기 부호변화 생기고 여기 부호변화 생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럼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도함수의 부호변화는 극값에서 생겨요. 근데 4차함수 그래프에서 극값이랑 y는 t의 교점에서 부호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극소거든. 극소에서 극소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 다음에 경계에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극대가 될 거야. 그럼 그 다음 거는 부호변화인 것이 극소고 극대고 극소고 극대고 극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런 위치랑 극소가 하나 둘 셋 몇 개 생기냐면 4개가 생겨요. 아, 그럼 이런 t는 안 되면 이제 부호변을 조금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해한 거. 그럼 t가 뚜두두두 올라가서 여기쯤 갔을 때 생각해보자 라는 거고. t가 그럼 여기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 부호변화가 여기서부터 생기겠지. 아이고 그래프가 좀 복잡하니까. 자, 다시 드립니다. 자, 이렇게 y는 t를 그린다 치면 시작하는 것을 부호변화의 판정이 중요하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니까 뭐부터 생기냐면 극소 생겨요. 극값 생기는 곳에서 단계 생기고 다시 여기 극값 생기면서 교점에서 변화 생기고 그 다음 여기 극값 생기면서 1, 그 다음 교점 생기는 곳 1, 이렇게. 여기는 조금 부호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아. 뿌리고 마니까 마이너스야. 마법 뿌리니까 다양하 마법 하니까 여기 플러스 부호변화 생기네. 여기 극소, 여기 극대, 여기 극소, 여기 극대, 여기 뭐 극소. 이렇게 되면 몇 군데가 생기는 거지? 3군데가 생겨. 여기부터 된다는 얘기인 거네. 위로 올라갔을 때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교점이 더 이상 안 생긴데요? 여기는 원래 y는 t와의 부호변화가 없던 곳이다. 근데 f'의 부호변화가 생기면서 fxt의 부호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극소가 3개인 지점이 될 겁니다. 그려보면. 그럼 t 값은 여기 이제 그때보다 위쪽으로 범위가 쭉 만들어질 때 극소 값이 3개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t가 얼마 이상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 그럼 여기 경계가 뭐가 되는 거냐면 t2가 되는 거죠. 아이고. 된 거? 자, 근데 밑에도 있대. 근데 밑에서 얘들아 여기는 안 됐잖아. 그치? 여기는 될까? 그리고 심지어 그 밑에 더 또 제한된 범위가 있는데 말이 안 되지. 변화가 더 이상 안 생기니까. 대칭성 있는 그래프가 맞다는 얘기가 아닐까? 아니야. 더 내려가 있는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되었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대칭성이 없는 그래프에서 4차함수 2대 1이 그려졌을 때 자, 3차 도함수는 비대칭이니까 앞쪽이 작을 수도 있고 뒤쪽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은 앞쪽이 좀 더 낮은 극소일 때를 한번 정답인 상황을 그리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미분 가능하고 마이너스에서 미분 불가야. 경계는 0에서는 덮여야 되고 마이너스 5에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뚫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여기가 경계가 될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잖아. 그치? 그럼 여기 접하는 데가 0이고 여기가 뚫는 데가 마이너스 5는 말이 될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fx의 그래프는 앞쪽에서 더 낮은 극소값을 가지고 뒤쪽에서 높은 극소값을 가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흥 생겼다가 부흥 올라갔다가 조금씩 내려갔다가 이렇게 부흥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fx, 여기가 f'x.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판단해 보냐면, 자, 이 지점에서 이제 극소 가지는 거, 극대 가지는 거 개수 판정해 보세요. 내가 y는 t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봅시다. 여기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서 감소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치? 첫 번째 경우에서 극소 생길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익숙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극값이 생기는 곳들은 이런 데야.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곳. 결국 교점의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 아닐까? 여기서 교점이 하나 뚫리면서 이 함수식은 몇 차 인수를 가지냐면 1차 인수를 가져. 그러니까 부변화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에서 얘가 x-A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해했니? 요 지점이 지금 B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뒤에 있는 식에서 인수도 x-B를 만든다라는 사상이야. 그치? 그럼 부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도함수에서. 그죠? 짝수 차수일 때는 부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홀수 차인지 짝수 차인지를 보자는 얘기야. 여기서 그럼 홀수 차니까 당연히 또 부변화 생기는 되고, 여기도 홀수 차니까 부변화 생기고, 여기는 홀수 차에 짝수 차가 곱해지니까 총 몇 차? 3차. 어쨌든 부변화가 무조건 생기는 곳이야. 그러면 극소 그때 극소 그때 극소니까 3개 생기니까 괜찮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그 밑에도 이제 교점을 그냥 판단하면 되지. 이렇게 가면 교점 개수에 대한 얘기로 바뀐다는 거지. 그럼 처음에 여기서는 또다시 극소겠죠. 극소 그때 극소 그때 극소. 야, 뭐야? 우씨, 잠깐만. 어디야? 여기가 극소. 다시 여기 극대, 여기가 극소, 여기 극대, 여기가 다시 뭐가 된다? 극소가 되는 거죠. 정신 차리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도 극소 몇 개 되는 거? 3개 되는 위치가 됩니다. 그럼 우와 내려가다 끝까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마지막 경계 t 뭐가 될 거냐면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t 값이 0인 곳에 경계가 되는 거고. 그럼 아까 여기 보면 너무 많은 건 됐어 안 됐어? 안 돼서 교점 4개짜리 안 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여기에 또 t 값이 경계가 생겼을 때, 자 다시 극소 그때 극소 그리고 그때 극소 생기니까 여기서부터 또 극소가 3개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는 너무 많다의 구간이 되고,
자, 이후로 여기부터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경계가 T2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됐나요? 끝. 자, 4차함수 그래프 그리면 얘야. 그럼 이제 조건을 해석해보자. 여기가 0이 됐거든? x축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얘가 그 절대값을 0에서 미분 가능하고 마이너스에서 미분 불가니까 여기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마이너스 5 잡으면 그 정적분의 결과가 0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양의 함수 값이야. 그래서 얘는 가속권의 미배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관계의 좌표만 찾으면 fx 함수식이 결정이 되잖아. 그럼 여기 우리가 k라고 잡으면서 fx의 함수식은 x제곱에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k라고 잡되 얘를 그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5에서 0까지 정적분했을 때 그게 얼마가 된다? 안된다 통해서 k 결정하고 함수 fx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됐지? 그래서 이 낯선 가족만 잘 생각하면 나머지 조건들의 산수는 매우 단순한 상태거든. 그러니까 가만 좀 잘 봐. 알겠지?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정리를 하시고요. 이렇게 2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4차함수 급정을 결정하고 나면 T1, T2가 결국 저기 있는 극값의 위치들이니까 계산대 쭉 해 나가시면 되고 자 22번으로 갑시다. 지금 뭔가 수능을 대비한 총정리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이게 총정리하면 오히려 거기에만 집중할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본인이 틀렸던 걸 좀 더 꼼꼼하게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것보다는 그냥 오답노트를 좀 더 열심히 해라. 내가 오답노트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 오답노트는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워낙 그치 잘 꼼꼼히 하는 거라서 참 어렵네. 자, 그럼 어쨌든 22번 해석을 얼른 마무리하고 봅시다. 모의고사 1회분 풀이하는데 3시간이 걸리구나. 근데 알맹이 보면 종종 많긴 해. 그지? 그래서 잘 익히시고 얘기했다시피 수능에는 못 보던 게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낯선 것들을 대비하는 좀 깜을 키우세요. 자, 곡선 y는 로그 2분의 1x 위의 점 중에서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부르겠다. 자, 얘도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y는 2의 x승 위의 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다시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냐면 r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부터 많이 나오던 건데 특히 EBS 모의고사에서도 한 5년 전쯤에는 꽤 빈번히 출제되던 내용인데 잠깐 사라졌었어. 어떤 얘기냐면 회전이동에 대한 얘기야. 자, 두 함수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이동의 관계가 있음이 눈에 보이긴 한다. 그치? 대칭이동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거야. 2의 x승이랑 로그 2분의 1x에 대해서 로그 2분의 1x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증가는 로그 2x를 바탕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점 A랑 그 다음에 이 A는 그러면 y는 로그의 2분의 1x라는 자 여기 로그 함수에 있는 점을 대칭이동해서 대응시킬 수 있겠다. 그치? 자, 여기를 일단 A라고 두고 여기를 A1이라고 둔다라고 생각해 볼게. 어떤 이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이 로그 2x를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시키면 지수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이 지수함수 y는 2의 x승을 보면 자, A1이 다시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여기 A2라는 지점을 내줄 수가 있고 예전에는 이 점들 사이의 관계가 대칭 이동이 됨을 얘기하고 그 두 점 사이의 위치 관계를 물어본 내용이 나는데 그게 살짝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기부터 익혀봅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A라는 점은 그치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면서 다시 A2라는 지점으로 가거든.
이점과 이점은 자 지금 이 좌표평면을 90도 회전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 동경에 대한 대칭이동 이것저것 많이 설명할 수 있긴 한데 그냥 가장 단순하게 볼게. 자, 원점이 어쨌든 좌표평면의 회전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여기 원점을 잡아놓으면 요각의 크기를 셈이 하나 A라고 하면 그대로 여기 A1을 연결한 요각의 크기도 A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치? 그 다음에 Y는 X라는 것은 X축과 이루는 각이 전체가 45도인 기준선이 되니까 여기 남아있는 각은 45-A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쪽에서 이동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자 O랑 A2를 연결했을 때 자, 이 삼각형 두 개가 또 합동의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도 45-A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45-A, 45-A, A 더하면 당연히 몇 도가 되는 걸까?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함수하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은 지수 함수 위의 점으로 그대로 대칭 이동을 두 번 연계했을 때 90도 회전 이동된 관계에 있다라는 거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뭐 길이를 주고 나서 막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기억님도 이거 판단하는 거에서 한참 유행했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상태인데 오랜만에 냈어요. 근데 변형을 해서 냈기 때문에 이건 기본기로 일단 잘 알아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90도의 관계가 있는 점에 대한 회전 이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90도 무슨 식이죠? 수직이죠. 근데 거기 문제에서 나오는 기울기를 보면 서로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수직인 관계에 있는 거지. 그걸 보고 뿅뿅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있는 그대로 일단 그림을 막 뱃생각을 잡았어. 그렇구나. 감수하는 이 로그 함수 위에 이 P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을 그었대요. 그 기울기 4분의 3인 직선을 그어서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잡아놓았냐면 지금 Q 이렇게. 그 다음에 막 그릴 거지. 지수함수 위에 막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보여줄게. 막 그렸을 때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다시 뭐라고 잡았냐면 R이라고 잡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3등 갈 때 4 감소하니까 왼쪽도 값하는 상태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여기에 S라는 점을 잡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RS 길이랑 이 PQ의 길이다가 5를 더한 값이 OS 길이의 3분의 5배. 매칭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상태인 거지. 이유는 뭘까? 성분이 뻗어나가고 있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이야. 방향성을 통일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알겠니? 그럼 이 OS의 길이의 3분의 5배에서 비율도 좀 보여야 돼. 여기 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잖아? 3분의 4잖아. 그럼 사실 이 성분의 비스듬한 길이는 우리가 축방향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 띵대 띵대 띵 이런 거 쓰자는 얘기였죠. 그럼 얘는 3대 4대 몇이 될 거니까 5가 될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의 3에서 5로 갈 때 몇 분의 몇 배 될까? 3분의 5배 되는 거지. 그럼 OS 길이의 3분의 5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직선을 연장했을 때 Y축과 만나는 요 길이가 OS 길이의 몇 분의 몇 배야? 3분의 5배이라도 눈치를 채라. 뭔 개풀이야. Y축과 교점에 대해서 요 전체 길이가 OS 길이의 몇 분의 몇 배다? 3분의 5배이라는 눈치를 채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좀 조각이 보이지 않니? 얘랑 플러스 얼마까지 해가지고 5까지 해서 이 전체 길이를 완성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각을 옮겨서 얘랑 평행이동해서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이렇게 지금 대칭이동된 관계가 주어진 이유는 얘를 회전이동시키면서 90도 회전시켜버리면 얘를 90도 회전시켜버리면 얘랑 무슨 행이 될 거니까? 평행이 될 거니까.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 PQ라는 길이를 회전이동을 시키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EBS가 지금 이 5회차에서 하는 얘기는 내가 예전에 했던 거 한번 쭉 다 넣어볼게. 같이 게임을 시작해볼까? 라는 얘기입니다. 시작해보죠, 그러면. 자, 대생을 하고 든 생각은 이 P랑 좀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 P라는 점에서 이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을 그어가지고 교점 S 만들었을 때 요 길이가 어딘가로 이동이 될 거라는 생각인 거지. PQ라는 길이를. 자, 어떻게 이동되는지는 당연히 먼저 요 PQ의 길이를 자, 지수함수 EX 쪽으로 가야 되니까 먼저 로그 EX부터 타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이렇게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서 P1과 Q 사이의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3인 건 아니야. 그래서 얘를 또다시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얘를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 EX승이 그려지면서 자, 여기는 P1이라는 점이 이제 P2로 쭉 옮겨가면서 여기가 P2가 돼요. 그럼 봐봐. 이 길이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기울기가 4분의 3이었던 직선이 이렇게 먼저 y,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 얘를 그럼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돼. 그럼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요 점이랑 요 점도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서 여기 이제 Q2로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그어지는 직선이 하나 생기겠죠. 여기까지 된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현재 PQ가 된다는 사상이에요. 된 거? 그래서 이 P2라는 점은 P의 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일사분면에 위에 있는 점, 이 지수의 함수 위에 있는 점 R이 하나 더 잡힌 겁니다. 여기 R 그어놓고 얘랑 평행선을 쭉 그어야지. 자, 평행선을 쭉 그어놓고 나서 그냥 여기 좀 딱 끝내보자. 평행선을 쭉 그어가지고 여기 만나는 요점을 S라고 잡아주고 여기 있는 이 RS 길이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인 거죠. 여기까지 가능하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길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성분 RS랑 성분 PQ랑 5를 더해서 3분의 5배 다시 OS가 된다는 이 얘기는 여기 아까 O에서 S까지의 길이에 3분의 5배가 얘가 3대 4대 5의 비율관계가 있으니까 자, 요 점을 하나 잡는 걸로 하지. S라고 두고 여기를 T라고 봅시다. 그럼 이 3분의 5의 OS는 그냥 3분의 ST가 되는 거죠. 된 거. 그럼 얘랑 5를 더해서 ST가 전체 길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맞춰주면 되겠네. 두두두두 올려가지고 이렇게 평행하면서 길이 맞춰주면 요 길이를 이제 여기를 옮기자는 내용이지. 그럼 요 사이의 폭의 차이가 얼마만큼 된다는 얘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된 거. 그럼 이를 찾아보라는 건 이렇게 수사의 대로 보면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 두 점의 x좌표 차이가 얼마나 되니까 3을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맨날 몇 대 몇이다 주니까 얘들 잘하니까 너네 해션 이론 한번 볼 수 있니? 내가 한번 재미난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가족관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이제 나는 P는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거야. 이제 P는 관심이 없는 상태로 여기 P2였죠. 이동된 P2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동 전에 있던 R이라는 점의 X좌표 차가 3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되었니? 자, 그래서 이 P2의 X좌표를 그럼 우리가 A로 잡으면 R의 X좌표는 A 플러스 3이 된다고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얘는 2의 A승, 여기서 얘는 2의 A 플러스 3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컷? 그럼 나조건이 이제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조건이 점 R의 Y좌표랑 R Y좌표 R의 Y좌표가 요이네 2의 A 플러스 3승 에다가 점 P의 X좌표를 빼일 때 왜 Y좌표가 아니라 X좌표일까? Y에서 대칭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P의 X좌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까? 여기를 내가 K로 잡으면 처음에 P1으로 갔을 때 X좌표는 K가 변하지 않아. 그치? 자, Yx 대칭이동되면서 얘 Y좌표 보면 뭐가 될 거니까? K가 될 거니까 사실 P의 X좌표라는 것은 P2의 Y좌표를 표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여 네가 2의 A승을 뺐을 때 그 결과치가 지금 문제에서 28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A가 정해지고 모든 문제는 결정이 되겠죠.
끝. 그래서 이렇게 회전 이동에 대한 관찰성 얘기를 하고 뭐 비율까지 잘 잡아놨으니까 요목조목 뺄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어렵긴 해요. 부지런히 잘 채워 나가시는 걸로 하고 그냥 이 시험지를 내 수능의 킬러를 대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시험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하는 것들 부지런히 잘 채워 나가는 걸로 하고 알겠죠? 자, 공통 과목 여기까지 해설을 마칩시다 일단.